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셀트리온의 역대 최대 수준의 배당 결정으로 국내 바이오주가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보다 4.6%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통주 한 주당 750원의 현금과 0.05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수를 제외했을 때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셀트리온의 배당 결정과 주가 상승이 전반적인 국내 바이오주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는 12월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향한 해외 평론들이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넷플릭스의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지난 1개월 새 13% 올라섰고 6개월 동안 42% 상승했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가 주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2는 작품 정식 공개도 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작으로 올랐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셀로맥스 사이언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13일 17% 넘게 올랐습니다. 장 초반 3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회원 약국 수는 5,210개이고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93억 원과 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무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그리면서 장을 마감 지었죠.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현금과 주식을 동시에 배당키로 하게 됐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각각 4% 넘게 8% 넘게 고공행진했고요. 이 온기가 그대로 낙수 효과로 번지게 되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훈풍 잘 들어왔습니다. 개인 종목 역시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도 액션스퀘어라든지 링크드 같은 경우에는 연이틀 상한가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윈메이드의 전 대표가 액션스퀘어의 공동대표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퍼블리싱한 게임이 또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20% 가깝게 상승세 그리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십니다. 현성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제약바이오 진짜 상승세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리가켄바이오를 제시를 해주셨단 말이죠, 어제. 오늘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인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이거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우리 시장?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앵커님의 궁금함을 네.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 주식 차트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적산병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적산병. 자, 일단 코스피에 적산병이라는 그 강한 좀 상승 추세 전환 신호가 떴는데 과연 이거를 갖다가 신뢰할 만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또 어쨌건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당장 다음 주부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산병이 뭘까요? 적산병이 바로 지금 코스피의 지금 어제까지 차트예요. 오늘까지 하면은 지금 적사병인데 적산병 신호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거 요즘 확대한 거거든요. 첨단 기법으로 확대한 건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톡톡톡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적산병이라는 신호가 차트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좀 흔하지 않게 나오는 그런 상승 전환 신호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적산병의 기본 조건을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앞에서 나온 신호들은 다 적산병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뒤에서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탄핵 부결 이후에 탄핵 무산 이후에 저점이 발생을 갖다가 하고 제가 이제 12월 증시가 적어도 글로벌 증시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증시와의 갭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월 초에 기분 좋게 하루 출발하고 다음부터 지금 탄핵 그런 이슈에 소용돌이 휩쓸리면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좀 모습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오르지? 나 이제 그만 국내 국장을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온 그런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면은 뭐 중소형주라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사실 주식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게 나쁘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반등이 그러면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직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미국 증시나 다른 증시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지금 미약하죠. 조족지혈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아직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될 때다. 그리고 그만큼 충분히 싸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지 제가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지수가 거의 한 4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렇죠? 2,900에서 2,400까지 빠졌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타이밍을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쯤에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히 맞았고 또 그리고 반등 타이밍 역시도 정확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추석 때 전후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전후 그때가 이제 반등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증시는 어쨌건 좀 별로 안 좋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좀 반전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좀 예측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뭐 대형 증권회사에서 수많은 그런 뭐 고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수많은 고객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내공이 많이 쌓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배운 어떤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4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한 400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2배 이상의 종목도 나오고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 근데 뭐 하는 사람들 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혹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중대형주로 해서도 이렇게 계속 수익이 잘 난다는 점을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배워왔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께 많은 투자의 기회를 잡아드렸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중대형주로 해서 되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타이밍과 종목을 제가 이제 잡아드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6일 동안에 거래일수 6일 동안에 무려 26%가 상승을 했고 딱 말씀드린 그 시점부터가 바닥이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역사적인 뭐 49,900원 이게 다시 깨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가격대
이틀 동안에 13% 나는 시점. 그리고 알테오젠은 제가 뭐 타이밍을 많이 잡아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그런 진짜 기회를 많이 포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진짜 눌림목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좋은 기회였죠. 그렇죠? 그럴 때.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말씀드리고 지금 LIG 넥스원은 60%가 상승했다 했고 최근에 물론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런데 어쨌건 예,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제가 이제 6번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타이밍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가케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바이넥스도 그렇고 이렇게 다 좀 눌림목인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가장 안 좋은 축에 속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1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최근에도 이제 어제 상한가가 나오고 막 그랬었죠. 계속 좀 주목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젤도 그렇고 보시면은 다 좀 좋은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기업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기업으로 해도 충분히 좋은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시장이 안 좋아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면 좋겠습니다. 카페24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뭐 그러면 중대형주는 시장이 빠지면은 다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지수가 한 70포인트, 2.6%가 일주일 동안에 하락을 했는데 제가 그 주에 말씀드린 종목 4개가 다 이렇게 뭐 20%가 오른 것도 있고 5일 동안에 그리고 이제 뭐 8%, 9% 이렇게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이 다 올랐죠. 그렇죠?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업종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좀 충분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걸 제가 또 되게 선호하고 또 그리고 이제 혹은 대형주로 갖다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하실 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투자 원칙이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전쟁에 나가느냐 그 부분은 결국 주식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은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이렇게 막 차트 진짜 진짜 엄청난 차트 기법을 갖다가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어쨌거나 한 25년 정도 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뛰어나길래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뭐 대세 상승 주식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잡는 법을 갖다가 알고 태어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징후를 갖다 아는 거겠죠. 그런 방법을 아는 거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계속 축적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이제 상승 초입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한 게 템베거 공식이고 만약 지금이 이제 어쨌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거의 뭐 한 달, 2달 정도는 여기서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또 이제 시장이 바뀌면은 좋은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증권사의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거를 갖다가 고르는 그런 방법이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가 물론 이제 주식 할 때는 재밌지만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 추격 매수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주식에서 손절매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급락하는 주식을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방법이 이제 급락주 어떤 스윙 투자, 낙주 매매 기법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갖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법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시면 제가 이제 3가지 기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갖다가 이제 뭐 소형주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5천억 이상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을 갖다가 모수를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시면 이렇게 중대형주 시가총액 그래도 좀 약간 사이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좋은 기업을 찾아서 좋은 타이밍을 찾는 방법 한 뭐 지금 알테오젠도 불과 한 뭐 2달, 3달 만에 뭐 지금 3배 막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가의 어떤 좋은 주식을 이렇게 매수 포착하는 방법 그런 법도 배우시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법을 갖다가 오늘 시간이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최대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적산병 신호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게 흔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적산병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포착된 우리 시장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중대형 우량주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 안겨주고 계시죠. 리가켄바이오 과거에도 공략을 해주셨고 50% 이상의 강한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또다시 공략, 그리고 오늘 바로 3% 이상의 슈팅 바로바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벽한 저점에서 잘 잡아주셔서 이 역시도 며칠 만에 엄청난 상승률 다 누려볼 수가 있었죠. 와, 나도 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때 이 USB 신청하셔서 무료니까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우리 전문가님이 장중에 포착한 종목 굉장히 궁금하시죠? 포착 종목 화면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성찬 전문가님이 방향타 포착주로 제시를 해주신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카카오게임즈, 신한지주와 APR 이렇게 4개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도 로켓 배송 종목 당연히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카카오게임즈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 그리고 예. 어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 리가켄바이오가 바로 슈팅이 나와서 오늘의 종목도 일단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이슈로 적산병이 뜬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 적산병이 뭔지 모르거든요. 네.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네. 예. 자, 일단 포착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이제 어제 말씀드리고 바로 주가가 올랐는데 리가켄바이오는 일단 지금 바이오텍 중에는 일단 가장 좀 앞으로 성과가 제일 기대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또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은 오늘 안 왔어요. 근데 뭐 언제든지 변동성이 사실 되게 좀 있으면서도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알테오전과 함께 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는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패스 오브 엑사일 이 게임에 대해서 디아블로 사랑의 뭐 결정체 이제 뭐 이런 그 극찬을 갖다 가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이슈가 된 주식은 좀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음에 한번 타이밍을 갖다가 포착 타이밍을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PR은 주가가 좀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탄핵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약간 좀 K 그런 산업에 대해서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또 화장품도 되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APR도 이제 이렇게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 성과 나오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또 한번 워낙 좋아하는 주식이고 제가 또 APR도 제가 타이밍을 갖다가 잡아드렸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죠.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20%가 순식간에 나버렸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는 오늘 기준 선을 갖다가 밑으로 좀 하향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주가가 좀 하락하면
좀 그때가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금융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또 포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마켓 이슈에서 다뤄볼 내용은 코스피에 뜬 적산병, 이게 과연 상승 전환으로 봐야 될지라는 부분인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연속된 연봉이 음봉으로 된 적은 없었다. 이 부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음봉이 이렇게 그러니까 1년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 칸이 1년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처음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봉으로 해서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음봉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 양봉이었다는 거죠. 네. 음봉 나오면은 그럼 이제 기다렸다가 나는 그냥 주식시장 만약에 1년 동안에 음봉 나오면 사면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올해도 지금 이게 연초의 지수가 2650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증시 이제 2주 남았죠. 2주 남았는데 2650을 갈 거라고 보는 그 시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내년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그럼 적어도 올해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에 아직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또 시장이 또 지금 저평가된 수준이기도 하고 네,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5년, 6년 동안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컨센서스를 갖다가 이제 그 나타낸 표인데, 예. 근데 보시면은 2022년과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두 해가 지금 이제 주가가 빠졌죠. 그런데 사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어쨌건 컨센서스가 지금 상위 한 12개 기업을 갖다가 보면 110조에서 한 130조로 늘어나는 거로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는 영업이익이 올해 잘해야 한 올해 정도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고 오늘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비용을 다 상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5년부터는 실적이 그래도 한 1조 5천억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결국은 반도체죠 이제. 결국은 HBM3 그리고 4 그런 모멘텀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익이 늘면 지금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이익이 늘면 당연히 그만큼 이제 눈높이도 밸류에이션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이익이 지금 보시면은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내리는 건 당연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급증했는데도 지금 주가가 지금 어쨌건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 때문에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내년에 사실 상승을 만약에 주가가 한다 그러면은 논리는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적산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차트 비법 자료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USB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 차트 비법 자료에 이제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면은 적산병과 흑산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적산병은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지금 이제 국내 증시죠. 이런 하락 추세에서 음봉 또는 도치가 발생하고 예, 음봉이 크게 나왔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12월 9일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이는 세 개의 양봉이 연속해서 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이게 그 차트를 갖다가 차티스트들이 말하는 상당히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코스피에서 나온 거죠. 이제 물론 저도 지금 사실 국내 증시에서 이게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뭐 그런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적산병 이후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실망 매물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차익 매물이겠죠. 다음 주에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원래 차트에 정석적으로 본다면은 다음 주에 조정은 매수 기회로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흑산병은 그 반대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비법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걸 갖다가 지금 차트로 이제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오늘 이제 차트가 4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2490선에 마감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다음 주에 좀 조정이 나오거나 그런다 그러면 아직 지금 상승 여기 지금 매물을 갖다가 돌파하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500선을 갖다가 얼마나 조만간에 지지를 갖다가 해주는 모습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올해 이제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 상단을 돌파할 때가 상당히 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취임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확실성이 사실 올해 지금 이제 8월, 9월부터 계속 지금 국내 증시를 눌러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는 게 1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도 막상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뭐 경제를 갖다가 미국 경제를 갖다가 안 좋은 상황에 하면서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은 취임하면 어떡하지라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나 그런 부분도 막상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2차 전지가 의외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적산병은 나왔지만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당장의 추격 매수를 갖다 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한 번은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좋은 주식을 갖다가 좀 공략을 해보는 그런 전략과 2차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상단에 이런 부분을 갖다 매물벽을 갖다 이 선이 사실 지금 거의 맞닥뜨려 왔거든요. 이걸 갖다가 돌파하느냐의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 다시 이제 상승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초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제 그 비법 차트에서도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물 60분 차트에서도 오늘까지 해서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딱 정확한 다이버전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 60분 봉에서 이런 차트가 다시 음봉으로 나왔을 때, 음선으로 바뀌었을 때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을 갖다가 보인다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역시 국장은 안 돼. 그런 것보다는 잠깐만 이거 지금 매수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다음 주에 포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결국 지나보면 가장 현명한 거는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장의 변화에 지금은 좀 주목을 할 때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기법 자료를 통해서 제가 또 이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불기둥 그렸습니다. 그런데 상승룸이 또 열려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20% 이상의 강한 슈팅 있었습니다. 이 종목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음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스물스물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카카오 게임즈 APR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들 정확한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산병 상당히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 만약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하락한다면 그때가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종목을 찾아서 촘촘하게 대응을 잘 해봐야겠죠. 이 역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단 참고하실 때 이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좀 낙폭하거나 조금 지지부진할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차트적인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완벽한 매수 시점인지는 봐야겠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자세히 또 말씀을 잘 봐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처럼 시장이 또 안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그럴 때에도 언제나 보면 시장에서 좀 특이하게 이 종목이 왜 빠지지? 별로 빠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과하게 빠지는 종목이 있죠. 네, 이제 그런 주식은 우리에게 늘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찾는 방법이 낙주 매매고요. 이
이 기법을 저한테 이제 배운 분들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게 되더라라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추격 매수는 우리가 살 때는 막 되게 도파민도 나오고 되게 좀 흥분되고 역시 주식은 이거야.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수익이 안 오고 그러면 손절이 이거 갑자기 막 마이너스 10%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가 또 어쨌건 막 오른 주식 살 때는 또 더 비싸게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낙주 매매는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을 그래 이거 언젠가는 아무튼 그 반등이 임박한 것 같아. 이제 보통 그럴 때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바로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 정도는 바로 상승을 갖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이제 이렇게 좀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내가 얼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종목에서 내가 손실은 안 보고 나올 수 있겠다. 그럴 때 보통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갖다가 두고 배수의 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갖다 사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실패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차트 비법의 이제 15강에 보면은 비교적 자세하게 이제 이 기법에 대해서 사례들과 그런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갖다가 이게 이제 급락할 때 이렇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가를 갖다가 당시에 이제 올 초에 기록을 하고 주가가 스물스물 내려오다가 갑자기 훅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럴 때가 주식을 갖다가 매수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보면은 투매를 갖다가 받는 거기 때문에 단기 수익이 꽤나 좋게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결국 다 이제 이런 그 낙주 매매 기법에서 찾은 그런 종목들이고, 보시면은 뭐 6일에 26%, 이틀에 뭐 삼성전자가 13% 그런 종목과 타이밍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낙주 기법으로 해서 종목을 잘 찾으면은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올해 2월 같은 경우도 네오셈이라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 있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15,0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제 9,000원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을 사서 처음에는 약간 좀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는데 보시면 막 상한가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단기간에 10,000원에서 17,000원까지 순식간에 반등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한 3개월 사이에 한 2.5배 그렇게 상승을 갖다가 할 만큼 되게 탄력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받쳐줄 때는 낙주 매매는 되게 좋은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갖다가 주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되게 안 좋아도 최근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하이닉스 이제 뭐 15만 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타이밍을 갖다가 2번을 잡아드렸는데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낙주 매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또 다른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이 급락할 때 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진짜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LB, 에코프로 등등등 너무 많은 종목들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단기간 안에 2자릿수 이상의 강한 슈팅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이 기법, 낙주 매매 기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법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 참고하실 때 이렇게 신청이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USB 형태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기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요즘 이 오베리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간혹 갈 때 또 혹은 장이 좋을 때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기법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이제 뉴스에 보시면 리포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증권회사에서. 근데 이제 그 사실 뭐 재미로 그렇게 리포트를 갖다 써내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내가 뭘 투자해야지? 라는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그거를 지금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 뭐를 갖다가 투자하면 좋을까? 결국은 베스트 리포트가 뭘까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 방법을 갖다가 조금 알아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에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 있는데 이 1,000명의 애널리스트의 연봉이 이제 한 1억 미만 되는 그런 애널리스트부터 10억 이상 되는 애널리스트까지 뭐 스타급은 이제 훨씬 더 많이 받기도 하죠. 근데 이 연봉을 갖다가 이렇게 결정짓는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초과 수익률. 우리가 사실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좀 초과 수익을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줄 만한 거.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갖다가 왜 잘 내지 않을까요? 요즘에 보면은 죄다 이제 목표가 하향하는 리포트밖에 없어요. 죄다. 거의 한 7, 80%는 죄다 하향하고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 그런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이제 삼성증권에서 어떤 종목이었더라? 하여튼 종목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종목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되게 좋은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이 몸을 사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가 나는 좋을 거라고 냈는데 그게 반대로 시장에서 뭐 되게 안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보통 이거를 갖다가 평가하는 중에서 펀드 매니저의 설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아는 거죠. 저 애널리스트는 리포트 낼 때 보면 조심해야 돼. 보면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연봉이 팍팍 깎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리포트를 갖다가 잘 안 내는 이유가 일단은 연봉이 깎이지 말아야겠다.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럼 리포트를 갖다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잘 봐야 될까요? 한 7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7가지 그런 조건을 갖다가 평가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리포트를 고르기 때문에 되게 좀 조건이 까다롭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는 그 리포트는 포착이 되면 성과가 단기간에 되게 좋은 성과를 갖다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게 왜 튀었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아침에 나온 경우가 여러분도 심심치 않게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11.6%가 올랐고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시장 되게 안 좋을 때에도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왔을 때 한 12%가 4거래일 만에 올랐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시프트업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도 어쨌든지 말씀드렸던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동안에 한 12% 정도가 이제 바로 급등을 갖다 하더라고요. 일단 좀 크게 4가지는 기본적으로 이 리포트를 갖다가 낼 때 결국 리포트의 내용이 뭐지? 이 기업의 실적이 왜 좋아지는 거지? 라는 그 포인트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까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기본적 분석이 가장 리포트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리포트는 다 좋은 건가? 아니라는 얘기죠. 수급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급도. 그리고 이제 업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차트는 마지막에 확인용이에요. 이 리포트를 고를 때는 차트가 가장 우선되는 게 아니고 차트는 내가 이거 갖다가 사도 될까?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단서를 갖다가 제공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갖다가 배우게 되시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 누구누구는 뭐 차트 비법을 갖다 나타냈더라.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차트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기법을 갖다가 배우게 되시면은 차트도 배우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도 배우게 되시고 수급도 배우게 되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툴을 만들어서 그렇게 리포트를 갖다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하루 한 10분 만에 그렇게 찾는 방법이 베스트 리포트 찾는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지금 뭐 기법 자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요거를 갖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트 이 비법 자료는 일단 86페이지 정도의 그런 PDF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주말 앞두고 여러분들 또 이제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어딘가로 이제 나들이 가실 때 여러분들 뭐 잠시 이제 운전은 배우자분께 맡기시고 혹은 애인분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정도만 이 자료 갖다가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받아보셨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강은 가장 기본이고 누구나 한 번쯤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눈에 추세를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니까 1강은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는 차트 좀 봤어. 한때 좀 공부 좀 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챕터 3로 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그런 낙주매매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나 그런 데에 나오는 게 여기서 좀 주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뭐 차트 그런 책을 갖다가 보시면은 멀티 차트 분석법 이런 거는 나온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3회 법칙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실전에서 되게 유용하더라. 이 내용을 갖다가 알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써놓은 거고 보조지표를 갖다가 한 2개, 3개를 어떻게 병용해서 보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낙주매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그냥 다 잘 이해가 돼. 좋은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뭐 챕터 2나 1은 나중에 보시면 되시고 이제 여기서 보셨는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 저는 주로 이제 뭐 힌지나 아니면 리테스팅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격도 부분도 되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챕터 3를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앞부분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 정도 하시는 데는 챕터 3까지 보는 데는 한 2시간이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건 좀 앞에 것도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챕터 2를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 거 챕터 1까지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차트 쪽에서 실전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좀 커버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중에 1강 먼저 한번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막 무슨 뭐 좋다고 하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좋은 기업들. 근데 과연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위해서 그 주식을 갖다가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수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요? TV에서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그냥 가져가도 될지.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분들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1강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어떤 주식을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이런 차트를 하나 보시면 되십니다. 이런 차트를 설정하는 법이나 그런 거는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보시면은 결국 이제 한눈에 추세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분봉이나 일봉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볼 거는 월봉입니다. 월간 차트. 월간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카카오예요. 카카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아마 이제 이런 시점에서 카카오를 갖다가 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강을 보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점이 카카오를 갖다가 진짜로 보유를 할 시점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스탠스를 해야 될지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만약에 좋은 털을 갖다가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아마 높은 곳에 가가지고 이런 털을 갖다가 지도를 한번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주식의 어떤 큰 추세 그걸 갖다가 한눈에 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은 당연히 월간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크게 안 당하게 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이걸 보니까 이건 이미 추세가 좀 많이 크게 이탈한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좀 손실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정리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번 주말에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를 갖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한국가스공사, 시프트업 모두 다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당일 2자릿수 슈팅 나왔습니다. 당연히 모든 리포트가 이런 슈팅을 만들지는 않겠죠.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옥석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이 USB 하나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이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차트 이론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뷰티테크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두신 포착주 중 하나겠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그러세요? 실제로 옛날에 다뤄주시고 예. 굉장히 좋은 수익률 또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네. 타점 어떻게 잡았는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밝혀주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은 좀 잘 봐야 되는 기업이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계속 화장품 쪽에서는 일단 그 ODM 그런 기업과 그리고 이제 APR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이제 실리콘투를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역대급 매출이 나왔죠. 뭐 2,400%를 갖다가 뭐 달성했다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3분기 매출. 그러니까 지난 이제 3분기면은 7, 8, 9죠. 7, 8, 9. 7, 8, 9월의 매출의 70%가 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약 한 열흘 정도에 요게다 나왔다는 거죠. 70%가.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상위 그 카테고리에 이 회사의 제품 10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중심의 고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2025년에 영업이익은 1,500억을 갖다 예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한 30%씩 25%씩 상승을 하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1,500억 그러면은 이제 퍼가 한 13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크진 않다. 다만 이제 실적이 조금 이렇게 둔화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건 좀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제가 이제 보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어쨌건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이 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제자리로 찾아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내려왔을 때가 매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한 요 정도를 갖다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요게 이제 가격이 지금 오늘 한 53,800원 정도에 끝났는데 요 가격이 한 52,000원, 5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오면은 제 생각에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1차 매수가는 53,000원, 2차 매수가는 한 요 원저리,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요게 요 라인,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한번 잘 두시고 다음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APR로 알려주셨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장 어제 공략을 해주셨던 리가캠바이오 오늘 바로바로 3% 이상 강한 슈팅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단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절하시게도 매도 시점, 매수 시점, 타점까지 전부 다 알려주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단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때 USB 신청하셔서 무료니까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코스피에 나타난 적산병, 상승 전환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 낙주매매 오베리 신차트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APR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상승세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템베고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리스크는 좀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하고 싶은 욕심쟁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USB 자료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로켓 배송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새로운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